독립기념관, 광복회, 사단법인 한중문화협회, 김상호 의사, 백야 김자진 장군, 조명아 의사 기념사업회가 주관하는 2023년 대한독립선언 기념식 독립의 씨앗 지켜야 할 약속 대한독립선언서 104주년 기념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독립선언서는 1919년 2월 1일 중국 길림에서 해외 거주 독립운동가 39명이 서명하셔서 대한민국 최초의 독립선언서이며 독립운동의 씨앗으로 2.28 독립선언서와 3.1 독립선언을 이끈 항일 독립운동의 미랄과 같습니다. 변절자 한 분도 없이 39명의 독립운동가가 임시정부 수립회에 참여하셨고 독립과 민족의 빛이라고 할 수 있는 선언문입니다. 특히 이 선문에는 최초로 육탄 무격 투쟁이라고 하는 것을 선포한 것이었기 때문에 더더욱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번 대한독립선언서 선포 104주년 기념식 사회를 맡은 삼균학회 학술이사를 맡고 있는 이시동이라고 합니다. 먼저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으로부터 기념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참석하신 분들은 이뤄주시고 무대 앞에 태극기를 향해 바라주시기 바랍니다. 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애국가는 1절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애쓰신 순국선열과 애국지세에 대한 묵념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오늘 기념식에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셨는데요. 일단 그분들에 대한 소개를 먼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그 독립투쟁에 많이 애쓰셨던 우당 이회영 선생 교육문화재단의 우리 이종찬 이사장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산리 전통의 영웅이셨던 김자진 장관, 백야 김자진 장군의 후손이신 김울동 의원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의 행사의 주관자이신 주최자이신 우리 조승래 국회의원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너무나 유명하신 윤봉길 의사의 후손이신 윤주경 의원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국가보훈처의 서울지방청 나치만 청장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해외에서 참석해 주신 분들이 계신데요. 일단 대만 대표부 양광중 대사님과 필수연 정무 참사관님, 손용추 서기관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저 멀리 유럽에서도 오셨습니다. 에스토니아 마르티 메테스 공관 차송님, 그리고 대사관 직원분들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그 TV에서 방영이 됐는데 어제가 김상호 의사님 그 의원 말이었는데요. 그 영상이 방송되면서 유튜브에 한 200만 명 이상이 조회를 했더라고요. 거기에 참석하셨던 그 김상옥 의사님의 후손이신 김세원 선생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다음에 김봉준 임시의정원 의장의 손자이신 김용암 선생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김일명 선생님이십니다. 그다음에 순국선열 애국지사 후 차리신 세계불교 일화종 총무원장님이신 원담 스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다음 대한불교연합조계종 법산 해일 종정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독립신문 발행인 독립운동가 김승학 선생님의 후손이신 김병기 선생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김상호 의사 기념사업회 민승전 10대 전 회장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다음에 그 우남 김성수 선생 기념사 민성진 회장님, 예, 저하고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홍원표 한나 알렌트 학회장님이신 외대 명예교수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다음 민주평통에서 화남새 운영위원장과 중국에서 오신 한인 회장님들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성의 사범대 손옥경 교수님께서 같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사협회에서 몇 분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광복군 기념사 미영진 회장님 오셨나요? 저 뒤에 계시네.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광복회에서 장세봉 감사님 외 지부 회장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광복회에서 오신 분들 참석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만조씨 문중에서 조용성 사무총장님과 종친회 임원들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다음에 삼균주의 청년 전국연합회 이혜영 변호사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기념식 행사를 위해서 많이 애쓰신 조수왕 선생의 손자이신 조인래 조수왕 선생 기념사업회 이사장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해주셨는데 일일이 다 소개하지 못하신 분들을 많이 양해해 주시 부탁을 드리겠고요. 다음은 이제 축전을 보내주신 분들을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일단 백혜련 국회 정무위원장님께서 축전을 보내주셨는데요. 일단 제가 잠깐 낭독을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회 정무위원장 백혜련입니다. 대한독립선언서 선포 104주년 기념식 및 학술대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행사 준비에 애써주신 조승래 의원님과 조인래 조수왕 선생 기념사 비서장님, 그리고 삼군학회를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대한독립선언은 우리나라 최초의 독립선언으로 한민족 독립의 당위성과 무력 대일 항전을 전 세계에 선포하며 상일 독립 만세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등 항일 독립운동의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오늘 행사가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널리 알리고 자주독립의 의미를 되새기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국회 정무위원장 백혜련 이렇게 축전이 오셨고요. 다음에 또 한번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부산에서 하인수 교육감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대한독립선언서 선포 104주년 기념식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뜻깊은 행사를 열어주신 조승래 국회의원과 사다법인 조수왕 선생 기념사업회 조인혜 회장님, 오늘 비롯한 모든 관계자분들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전해드립니다. 1918년 선포된 2.1 독립선언은 우리나라 독립선언의 초석이 되어 1919년 3.1 만세운동을 이끌고 당시 세계 약소 민족에게 자주독립의 혼을 일깨웠습니다.
우리 교육청도 부산의 학생들이 이일 대한 독립선언의 역사적 의미를 분명히 알고 선언서를 작성하신 조수왕 선생의 업적과 그 숭고한 정신을 잘 계승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대한독립선언서 선포 104주년 기념식 개최를 축하드리며 조수왕 선생 기념사업회 무궁한 발전과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부산광역시 교육감 하윤수 이렇게 오셨고요. 마지막으로 소개하실 분이 있습니다. 광복회에서 축전을 보내주셨습니다. 나라를 사랑하게 하려거든 역사를 읽게 하라. 104년 전 우리 민족 최초의 대한독립선언서에 이름을 올린 민족사학자 단재 신초 선생님의 말씀이십니다. 오늘 국회의원 조성래 의원실과 사단법인 조수왕 선생 기념사업회가 공동 주최하는 대한독립선언서 선포 104주년 기념식과 토론회를 축하드립니다. 또한 조수왕의 혁명정신과 독립투쟁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준비해 주신 주최 측과 발표 및 토론에 참석해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독립의 씨앗, 지켜야 할 약속이라는 행사의 대주제는 의연한 충동이 아닌 동양의 평화를 보장하고 인류의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대한독립선언 39선열의 굳세는 의지가 그대로 담긴 참으로 아름다운 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모쪼록 오늘의 값진 기념식과 학술 토론을 통해 지난날 대한의 자주독립을 넘어 세계 인류를 향해 선포한 선열들의 정의로운 외침이 후세들에게 유대한 정신유산이 되어 나라사랑 실천의 규감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광복회장 직무대행 최광휴 이렇게 축전이 오셨습니다. 여기까지 세 분의 축전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다음은 식순에 의해서 대한독립선언서 낭독이 있겠습니다. 낭독에는 조인래 조수왕 선생 기념사업회 이사장님께서 직접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대한 독립선언서. 대한 동족의 형제 자매와 온 세계 우방의 동포들이여, 우리 대한은 완전한 자주 독립과 신성한 평등 복리를 자손 여민에게 대대로 물려주기 위하여 타민족 전제와 학대와 압박을 벗어나 대한민족의 자립을 선포하노라. 대한은 무시 이래로 대한의 대한이었지 타민족의 대한이 아니다. 반만년 역사의 내치와 외교는 한왕 황제의 고유한 권리요 백만방리 고산 여수는 한남 한여의 공유 재산이다. 기골 문호는 세계에서도 뛰어나 우리 민족은 능히 자국을 보존하고 세계 만방에 화합하여 세계 평화에 승진할 천민이다. 한 일부의 털끝만한 권리도 타민족에게 양보할 이유가 없으며 한치의 영토라도 타민족이 점령할 권리가 없다. 또한 이 땅의 어느 누구도 타민족에게 간섭받을 이유가 없으니 대한은 완전한 우리 민족의 대한이다. 깨달을지어다 일본의 무력이여, 임진왜란 이래로 한반도에서 저질러온 만행은 만년이지라도 씻을 수 없을 것이며, 갑오 경쟁 이후 중국 대륙에서 지은 죄는 세계 만방에 결코 용서치 않을 것이다. 전쟁만을 일삼는 일본의 악습은 처음에는 왈, 보호요, 문호이며 개방이며 기회균등을 구실로 하더니 마침내는 천리를 어기고 인도를 거역하는 불법적인 밀간협약조약을 제조 체결하여 보호합방을 강행하고 저들의 유명한 정책은 대한의 종교와 문화를 말살하였으며 교육을 제한하여 과학의 유통을 막고 인권을 유린하여 경제를 농락하며 무단 정치와 강제적인 이민 정책으로 대한을 패망시키고 일본을 부강하게 하려는 간악한 무도의 짓을 일삼아왔다. 직간접적으로 우리 민족을 마멸시킴이 얼마이며 10년간이나 무단의 작태가 극에 달하였으며 하늘도 저들의 만행에 노하시어 우리에게 좋은 기회를 주셨으니 하늘의 뜻에 순종하고 인도에 순응하여 대한 독립을 선포하는 동시에 우리나라를 강제 합방한 저들의 제약을 널리 알리고 엄히 징변하고자 한다. 첫째, 일본의 합방 동기는 소위 범민족주의를 아세아 지역에서 실행하고 함이니 이는 동양의 공적이요. 둘째, 일본의 합방 수단은 사기 강박과 불법 무도한 폭행에 극치하였으니 이는 국제 법규를 위반한 악마이며, 셋째, 일본의 합방 결과는 군경의 야만적으로 억압과
경제 압박으로 우리 종족을 멸하고 종교를 억압하고 교육을 제한하여 세계 문화를 저해하였으니 이는 인류의 적이다. 그러므로 천리 인도와 정의의 법칙과 만국의 입증으로 합방 무효를 선포하여 저들의 죄가를 응징하며 우리의 권리를 회복하고자 한다. 들을지어다 일본의 무력이여 크고 작은 징계와 저들의 복인이 섬은 섬으로 돌아가고 반도는 반도로 돌아가고 대륙은 대륙으로 회복할지어다. 각기 원상 회복함은 아세아의 행복인 동시에 다행스러운 일이니 만일 이를 깨닫지 못한다면 모든 과가 일본 너에게 돌아갈 것이다. 과거로 돌아가 원 상태로 회복하기를 거듭 타이르는 바이다. 보라, 우리 결의의 마적이었던 전제와 강권의 잔재가 쇠퇴해가고 있으니 인류에게 부여된 평등과 평화의 기본 사상과 공의의 심판 및 자유의 보편을 실로 오랜 세월의 국악을 일수하려는 하늘의 뜻이다. 이는 약소국가의 약소민족을 구제하는 대지의 복음이기도 하다. 장하도다 시대의 정이여 우리가 함께 정진함은 하늘의 뜻과 인도의 순응함이니 무도한 강권의 속박에서 벗어나 광명한 평화 독립을 회복하고 세계를 개조하는 대동 건설을 협찬하여 있다. 이에 2천만 대중의 붉은 충을 대표하여 극한 하늘의 세계 만방에 구하나니 대한의 독립은 천인 하붕의 순수한 동기로 민족 자존의 정당한 권리를 행사함이니 결코 자립을 이기겠다는 충동이 아니며 실로 항구적이고 일관되어 온 국민의 노력은 타민족으로 하여금 스스로를 깨닫게 하며 간사하고 야비한 정치 행각을 버리고 진정한 도의와 정도를 실현케 함이 있다. 우리 대중들이여 공의로 독립한 자는 공의로 나갈 것이며 모든 방법으로 궁극 전제를 산재하여 민족 평등을 온 세계에 실현하는 것이다. 이는 우리 독립의 제1의 무력 합방을 근절하여 평등 천하의 공도로 나아갈 것이다. 이는 우리 독립의 본령이다. 밀맥 화전을 언금하고 대동 평화를 실현할 것이다. 이는 우리 복국의 사명이다. 권리와 부력을 모든 동포에게 골고루 베푸사 남녀의 빈부를 격차를 없애고 교육과 수명을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베풀어 세계 인류를 구제하는 것이다. 대한 건설에 기치며 국제적인 불의를 감친 감독하고 우주의 이치를 추구하여 진선미를 구현함이 우리 대한의 민족의 궁극적인 목표이다. 한마음 한뜻의 2천만 형제 자매들이여 당군 대왕조께서 상제가 가까이서 우리에게 기운을 명하시고 이 시대의 온 세계가 우리를 돕고 있도다. 정의를 이길 자가 없으며 하늘의 뜻을 거역하고 나라를 도둑질한 적들을 한 손으로 무찌르라. 이로써 5천년 조상들의 빛난 얼을 받들고 2천만 동포의 운명을 개척할 것이다. 걸개하라 독립구나. 함께 싸우라 독립구나. 천지간에 한 번 죽음은 피할 수 없는 것이다. 개돼지와 같은 삶을 누가 원할 것이며 살신성이라면 2천만 동포와 다 함께 부활할 것이니 일신을 어찌 아끼겠는가. 일가를 희생하여 나라를 회복하면 삼천리 강토가 모두 우리의 소유가 될 것이니 일가의 희생이 어찌 아깝도다 할 소냐. 사랑하는 2천만 동포여, 대한의 국민과 된 자로서 본령을 지키고 주권을 행사하는 독립을 쟁취함은 동양 평화를 보호하고 인류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자존 자립임을 명심하라. 황천지붕하여 일체 사망에서 모든 사사로움에서 해탈하는 건국인지를 확신하여 육탄 혈전으로 독립을 완성할지어다. 건국기원 4252년 2월 김교현, 김규식, 김동삼, 김약연, 김자진, 김학만, 여준, 유동열, 이광, 이대휘, 이동영, 이동희, 이범윤, 이봉우, 이상용, 이세영, 이승만, 이시영, 이종탁, 이탁,
문창범, 박성태, 박용만, 박은식, 박찬익, 손일민, 신성, 신채호, 안정근, 안창호, 임방, 윤세복, 조용훈, 조욱, 정재반, 최병학, 한흥, 허혁, 황상규.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참 1919년 2월 1일 날 저런 선언서가 나왔다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참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저게 28 독립선언이라든 3.1 대혁명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39분에 서명하신 분들 중에 단 한 분도 변절하지 않냐고 끝까지 독립투쟁을 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대한독립선언서 선포 104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를 주최하신 우리 조승래 국회의원님께서 기념사를 해주시겠습니다. 자,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국회의원 조승래입니다. 그래도 오늘은 좀 날이 조금 풀려서 어떻게 다니시기는 괜찮으셨죠? 네. 예, 다행입니다. 먼저 이제 104주년 그 기념식과 학술회의를 같이 준비해 주신 우리 조일래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삼균학회 또 발표자 여러분들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뭐 대만 대표부 또 에스토니아 대사관에서 와주셔서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종찬 이사장님 또 김을동 의원님 하여튼 늘 그렇게 좀 건강하시게 해서 항상 이렇게 빠지지 않고 하여튼 계속 와주셔야 돼요. 예, 예. 제가 그러니까 조소왕 선생님과 관련한 행사를 제가 이제 초선 때부터 해서 100주년 기념식부터 해서 지금 몇 차례 같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해를 거듭할수록 특별히 그 의미가 점점 더 커지고 우리가 여러 가지 역사적인 자료들이나 이런 것들을 또 발굴도 하고 또 역사적 의미나 그 가치에 대해서 새롭게 해석도 하고 하면서 소왕 선생의 그 뜻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로 나날이 좀 기리는 그런 행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미국의 그 CES라는 그 전자 가전 박람회가 있어요. 항상 연초에 미국의 라스베가스에서 유수한 세계의 기업들이 기술 혁신을 보여주는 그런 박람회입니다. 근데 거기 가면 예를 들면 가장 최첨단 기술들을 많이 볼 수 있어요. 뭐 AI라든지 뭐 양자라든지 뭐 메타버스라든지 뭐 에너지라든지 여러 가지 해요. 근데 이번에 가서 제가 느낀 거는 뭐였냐면은 그 기업들이 좋은 아주 혁신적인 기술을 막 개발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기술이 인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에 대해서 기업들이 가치를 부여하더라고요. 그 이번에는 뭔가 새로운 기술을 보다는 여러 가지 혁신적인 기술을 그걸 어떻게 사람들이 사용하고 서비스했을 때 어떤 의미와 가치가 있는지에 대해서 기업들이 주목을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SK 같은 경우에는 거기가 요즘 이제 그 탄소 중립에 대해서 엄청나게 가치를 부여하면서 SK 관의 주제가 탄소 중립을 위해서 인류가 행동하자라는 주제로 행동이라는 슬로건을 딱 걸고 행사를 해요. 그러면서 쭉 그 전시관을 둘러보는데 그 전시관을 해설하는 분이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실 수 있는데 그 미국의 기업 중에 파타고니아라는 회사가 있어요. 파타고니아라는 회사는 우리가 보통 회사에는 보면 최고 경영자 그래가지고 CEO가 있고 뭐 최고 기술 책임자 그래 CTO도 있고 그런데 그 회사는 최고 철학자가 있답니다. 최고 철학자가 있대요. 기업이 최고 철학자를 둔다는 거예요. 왜 최고 철학자를 둡니까?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자기들의 기업이 출발했던 그 가치를 잃지 않기 위해서 당장의 이익이나 영업 실적이나 매출보다도 자기들의 기업 가치와 기업 철학을 지키기 위해서 최고 철학자를 둔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아마 비단 기업이 자기들의 일종의 이제 이미지를 좋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만 같지는 않아요.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조금 부끄러움을 느꼈어요. 어떤 부끄러움이었냐면 과거에 철학과 가치를 논하는 것은 정치인들의 주된 화두였습니다. 민주주의를 얘기하고 인권을 얘기하고 평화를 얘기하고 자유를 얘기했습니다. 물론 지금도 얘기를 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정치, 뭐 국내 정치는 물론이고 외교, 국제 정치도 마찬가지죠. 사실은 가치와 철학, 비전을 얘기하기보다는 이익과 자기 편에 손해가 되느냐, 이익이 가느냐 이런 걸 가지고 자꾸 편가르기를 하는 그런 사회가 점점 되는 것 같아서 안타깝고, 정치인들도 그렇게 국민들에게 또 세계 시민들에게 꿈과 가치와 비전을 주기보다는 우리에게 어떤 이익이 있는가, 이익의 관점에서만 자꾸 얘기하는 정치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 편한테 이익이 되냐 손해가 되느냐의 관점을 가지고 공동의 이익과 공동의 가치보다는 자꾸 정치가 그러면서 정치적 양극화가 심해지는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정치도 그래요. 그래서 내 편 얘기만 듣고 너의 편 얘기는 절대 듣지 않습니다. 다 거짓말이라고 이제 치부를 해버려요. 그건 비단 그 우리나라 정치만 그런 게 아니라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다 그래요. 이게 정치가 또 외교가 국제 정치가 가치를 상실한 정치가 돼버리면 도대체 인류에게는 희망이 있는 것이냐? 이렇게 지금은 뭐 기술 가지고 패권 경쟁을 한다고 합니다만, 이런 패권 경쟁의 이 틈바구니에서 100여 년 전에 조수왕 선생을 비롯한 우리나라의 선각자들이 고민했던 그 시대적 전환기에 도대체 약소 민족 혹은 백성들의 생존은 도대체 어디서 가능한 것이냐? 그 문제를 고민하는 것은 결국 가치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역시 가치의 문제가 정말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이제 우리나라 정치뿐만 아니라 세계 정치, 외교의 무대에 있어서도 우리가 다시 한번 가치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100여 년 전에 그리고 뭐 그 이념 전쟁 시대를 얘기하면 약간 평가를 절하는 게 있습니다. 뭐 사회주의, 뭐 소위 뭐 자유주의, 뭐 자본주의, 뭐 공산주의. 근데 이념의 대결이라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그것이 사람들한테 해코지를 해서 문제가 되는 것이지, 보다 나은 세상을 꿈꾸면서 뭔가 가치를 고민하고 하는 것은 나쁜 일이 절대 아닙니다. 근데 그 실종이 오히려 더 저는 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오늘 특별히 그 104주년 기념식과 학술 회의를 제가 준비하면서 느꼈던 소회예요. 소회여서 우리 후손들이 또 지금 같은 정말로 이 세기사적인 전환기입니다. 100년 전의 전환기와 지금의 전환기는 양상 당연히 다릅니다만, 그러나 비슷한 의미도 있을 거라고 보여져서 그때 가졌던 우리 조수왕 선생을 비롯한 선각자들의 고민, 그리고 지금 우리가 또 해야 될 고민들을 연결해서 살펴보고 생각하는 그런 귀중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좀 뭐 주저리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여튼 후손으로서 후배로서 저의 다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와주셔서 감사의 말씀 드리겠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건강하십시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제 축사가 있겠습니다. 그 정부를 대표해서 그 국가보훈처에서 오셨는데요. 국가보훈처 서울지방보훈청장이신 나치만 보훈청장님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축사를 해주시겠습니다. 자,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서울지방보훈청장 나치만입니다. 오늘 대한독립선언서 선포 104주년을 맞아 대한독립선언의 역사적 의의와 그 속에 담긴 독립정신을 기리는 뜻깊은 자리에 함께하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가혹한 시대에도 굴하지 않는 정신으로 우리 민족의 독립 의지를 보여주신 조수왕 선생님을 비롯한 민족 지도자 39명의 선열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바칩니다. 또한 이번 뜻깊은 자리를 준비해 주신 조인래 조수왕 선생 기념사업회 회장님, 조승래 의원님과 또 자리를 빛내주신 윤주경 의원님, 양광중 대만 대표부 대사님, 이종찬 이사장님, 김을동 전 의원님, 또 에스토니아 메타스 차석대사를 비롯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세기 초 국권 침탈이라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고통받는 민족을 구하고 빼앗긴 국권을 회복하기 위한 움직임이 국내를 막론하고 이어졌습니다. 특히 만주와 연해주, 미주 등지에서 활동하던 민족 지도자 39인께서는 조수왕 선생님께서 결의 염원을 모아 작성하신 대한독립선언을 만주 길림성에서 선포하며
조국 광복의 의지를 만천하에 알리셨습니다. 이처럼 104년 전 선열들께서 보여주신 조국 광복의 의지는 희망의 불씨가 되어 일본 동경의 28 독립선언으로 또 한 달 뒤 3.1 독립선언과 함께 우리 삼천리 강산으로 번져나가며 항일 독립운동사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조수왕 선생님을 비롯한 39인 선열들께서 대한독립선언서에 담은 독립의 의지와 국민주권 사상은 임시정부의 건국 강령을 거쳐 현재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 정신으로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대한민국의 정신적 뿌리를 되새기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미래상을 정립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국가보훈처에서도 선열들께서 보여주신 불굴의 정신이 미래의 대한민국을 이끄는 후대까지 계승될 수 있도록 노력하며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신 분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인류 보훈으로 보답할 수 있도록 성심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조수왕 선생님을 비롯하여 독립선언의 위협을 이룩하신 애국 선열들께 경의를 표하며 오늘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의 행복과 건강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계속 이어서 축사가 있겠습니다. 뭐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우리 우당 이회영 집안의 손자이시고 제가 더더욱 이분에게 감사드리는 것은 뭐냐면 우리나라 헌법 전문에 상밀운동을 이어서 그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법통을 계승했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나라의 헌법 전문에 넣을 수 있는데 지대한 역할을 하셨던 것이었기에 저도 전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우리 축사로 이종찬 우당 이회영 교육문화재단 이사장을 모셔서 축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이런 행사에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는데 큰 박수로 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해마다 시작이 되면 2월 시작이 되면 독립선언이 쭉 이렇게 식전이 이루어지죠. 그때 제일 먼저 테이프를 끊는 것이 사실 대한독립선언입니다. 그 2월 1일 날 테이프를 끊고 또 2월 8일 날 28 독립선언, 동경에서 있었던 28 독립선언, 그 다음에 이제 3.1 독립선언, 이렇게 세 개가 이렇게 끊어지는데 오늘은 아주 첫 번째 날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이때가 되면 옷깃을 여미게 되고 우리 대한독립선언부터 시작해서 이제 독립이 선언이 되는구나 하는 그런 감동의 시간을 맞게 됩니다. 저는 1919년을 대한민국 원년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때 정신 나간 뉴라이트라는 사람들이 48년을 원년으로 보고 건국 대통령 건국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역사를 모르는 거죠. 미국 독립선언 기념일이 7월 4일인데 그게 언제입니까? 독립선언한 날입니다. 독립선언한 날이 말하자면 우리가 독립을 그냥 이루는 날이나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48년에 그때 대한독립이 선언됐나요? 아니죠. 그러니까 그 무식을 공공연히 드러내는 사람들입니다. 1919년이 우리 대한민국의 원년입니다. 이건 어떤 경우에도 이거는 변동할 수가 없고 이것을 변동한다는 사람은 어떤 면에서는 매국노입니다. 매국노. 왜? 독립 전쟁 일체를 부인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48년에 만약 독립이 됐다 그러면 우리는 미군이 혜택으로 우리가 독립선언한 것처럼 만드는 거예요. 이거야말로 매국입니다. 그래서 저는 1919년이 대한민국의 원년이다. 이것은 움직일 수 없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19년 첫 테이프를 바로 이 대한독립선언서부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에 그 당시에 3대 천재가 있었어요. 세 분의 천재가 있었어요. 한 분이 조수왕 선생, 또 한 분이 이광수 선생, 또 한 분이 최남선 선생이에요. 그런데 대한독립선언은 조수왕 선생이 기초를 했고
28 독립선언은 이광수 선생이 기초했고 또 3.1 독립선언은 최남선 선생이 기초를 했어요. 근데 이제 조금 우리에게 부끄러운 역사가 있어요. 이광수 선생이나 최남선 선생은 중간에 회절을 했습니다. 그러나 조성환 선생은 끝까지 일관되게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지켜오신 분입니다. 특히 이 대한독립선언을 읽으면 여기 혈투란 이 뭐냐? 끝까지 싸우자 이거죠. 그런데 솔직하게 얘기해서 새3.1 독립선언은 무정한 평화운동을 하자 이거죠. 물론 이것이 나쁜 노선은 아닙니다. 다 하나는 무정한 투쟁을 하자, 하나는 피를 토해서 싸우자. 이런 두 가지 노선이 있었어요. 우리 독립운동 역사에서도 무장 독립 투쟁도 하자는 주장도 있었고, 민족 개량주의에 또 안창호 선생이 얘기하는 이런 개량주의적 노선도 있었습니다. 또 이승만 대통령 같은 분은 외교 노선도 있었어요. 그러나 무장 독립 투쟁에 모든 깃발을 올린 것은 이 대한독립선언이다. 이 대한독립선언을 했기 때문에 그 후에 봉오동 전투도 있었고 또 여기에 김월동 의원 와 계시지만 청산리 전투도 있었다. 일본과 물론 중과부적이었어요. 우리가 약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힘으로 한번 독립투쟁을 하자 하는 그런 결연한 의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은 아까 조승래 의원께서 우리의 가치라고 그러는데 가치입니다. 이건 분명히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독립을 유지하자. 우리 힘으로 싸워서 패전을 할 망정 싸워보자 하는 그런 의지가 있었는데 그것이 이 대한독립선언에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난 조성환 선생님의 이 선언인 이전에도 또 있었어요. 뭐가 있었냐? 대동단결 선언이 있었어요. 대동단결 선언도 조성환 선생 작품인데 거기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제 황제의 시대는 지냈다. 이제 군주 시대는 끝났다. 이제 국민주권 시대가 왔다. 이 예고편입니다. 일종의 1917년에 예고편을 한번 던지고 19년에 독립선언을 한 거죠. 이런 것을 우리가 지금 지켜나가야 할 텐데 생각을 해보세요. 김일성이는 이 가치를 어떻게 하면 좀 만들어 볼까 했는데 어떻게 만들어요?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만들어낸 게 뭐냐? 1927년에 타도 제국주의 동맹서부터 시작했다 이렇게 했어요. 타도 제국주의 동맹 27년. 27년이면 어떠냐? 김일성이 15살 때입니다. 끌어올리고 올려내니까 더 이상 올릴 수가 없단 말이죠. 자기가 1919년에 뭘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때는 불과 7살에 불과한데 뭘 했겠어요. 그래서 이제 끌어올렸어요. 어디까지 끌어올렸냐? 27년까지 끌어올렸죠. 그러니까 김일성이가 머리는 굉장히 뛰어난 사람입니다. 왜냐? 그때부터 가치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나중이지만 그 당시에 타독제국주의 동맹이라는 게 없었어요. 나중이지만 이걸 조작해서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있는 것도 만들질 못해. 대한독립선언 같은 건 분명히 우리 자산인데 이게 이 자산으로 지금 생각을 합니까? 너무나 나는 소홀했다 이게요. 대한독립선언 이 위대한 이 선언을 김일성이는 없는 것을 있는 걸로 만드는데 우리는 있는 것도 지금 소홀하게 대접해서 마치 요새 무슨 저 국정원에서 저 간첩을 잡죠. 간첩을 잡았는데 그 문서를 보니까 타도 제국주의 동맹을 공부하자 하는 그 문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냥 간첩을 내보내서 남쪽에 있는 사람에게 타도 없는 역사, 왜곡된 조작된 역사를 거기서도 가르쳤다 이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런 데 대해서 무방비 상태예요.
그 제가 어떤 면에서 보면 말이에요. 아, 이게 전략적으로 면에서도 봐도 우리는 지금 너무 소극적이다. 응? 있는 것도 찾아서 그 가치를 이게 우린 대한민국의 가치입니다 하고서 널리 선전하는 것을 공부시키고 이런 것이 아니라 저 사람들은 저 없는 것도 조작을 해서 이게 김일성의 가치라고 자꾸 우리한테 강요를 하고 있다. 이런 것이 비단 여기만 있겠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은 진짜 정신 차려야 된다. 이거는 무슨 여야 문제가 아니라 정신 차려야 돼요. 왜냐? 김일성이는 모든 김일성 선집을 바이블을 성경을 다 없애버리고 김일성 선집을 바이블처럼 만들어가지고 자꾸 독보회를 하냐네 매일 아침 무슨 성경 공부하듯이. 그래서 저 사람들이 존립이 되는 거예요. 왜냐? 저렇게 굶으면서도 어떻게 저렇게 존립이 되나 하고 궁금해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런 광신도를 만드는데 열중을 하기 때문에 존립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광신도를 원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기본적인 교양은 갖자 이겁니다. 기본적인 교양은 뭐냐? 우리에게는 1919년 2월 1일 날 대한독립선언이라는 이런 선언서가 있었다. 그게 우리의 오늘날 대한민국의 원년이다. 이제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 정리하면 저는 이거는 세계사적으로도 의미가 있는데 이런 자산을 우리가 계속해서 그냥 있으니까 을에 있으니까 그냥 소홀히 한다. 그래서 오늘 이런 모임은 우리가 다시 한번 대한민국이 원년이라는 거, 1919년이 원년이라는 것을 확인해서 넘어가는 귀중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고 특히 여기 양광준 대사 오셨는데 저는 사실 우리나라는 외교관계 때문에 중화민국이라는 말을 안 합니다만 저는 상해에서 태어났습니다. 저는 저 독립운동 과정에서 우리 중화민국 대표들에게 선열들에게 신세진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참석해 주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상으로 저의 축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시 한번 우리 이종찬 원장님 힘찬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축사가 있겠습니다. 저는 뭐 독립투쟁사를 저도 공부를 했는데 독립투쟁 역사에 그 중간중간 고비들이 많이 있었는데 특히 역사의 물줄기를 바꿨던 것은 1932년 4월 29일에 홍구공원에서의 윤봉길 의사의 의거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분의 의거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아까 대만 말씀하셨는데 국민당 정부에서 한인애국단을 포함한 여러 가지 독립투쟁 단체들에 대한 군사적 지원도 많이 했었고 군사훈련도 하게 했었거든요. 그분의 후손이십니다. 윤봉길 의사의 후손이신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님 나오셔서 축사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자, 힘찬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이 자리에 온 다음부터 되게 부담스럽고 제 머릿속이 너무 복잡한데요. 사실 저는 제가 이 자리에 이렇게 나와서 쓸 거라는 생각 못하고 준비 없이 왔는데 이런 부탁을 받으니까 너무 당황스러운데요. 그렇지만은 또한 이 자리가 있는 것이 얼마나 또 다행이고 또 좋은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이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그 국민당 정부의 장개석 정부를 이어받은 대만에 대해서 감사의 인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정말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우리 독립운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해줬고 특히 1932년 윤봉길 의사 의거 이후에 임시정부에 대해서 전폭적인 지원을 해주신 것을 통해서 우리 독립운동 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편하고 가시밭길이었지만 조금은 안정된
활동을 하실 수 있었고 또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힘을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이제야 감사 인사를 할 수 있는 것을 너무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몇 년 전에 그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세 나라를 여행했었는데 그곳에서 만난 그 국민들이 하나같이 자기들의 독립을 위해서 한 그 역사를 자랑스럽게 얘기하고 그것과 함께 대한민국의 독립운동의 역사를 기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도 깜짝 놀랐고 얼마나 그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독립기념관 관장을 한 사람 입장에서 그 세 나라와 우리 대한민국이 그 독립운동을 했던 역사를 좀 같이 공감하고 그 역사가 얼마나 의미 있었던 역사인가를 함께 연구함으로써 좀 우리 그 독립운동의 역사가 세계사 속에서 제대로의 위상을 찾는 그런 날이 왔으면 하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그런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너무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오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렇게 자랑스럽게 살아갈 수 있고 대한민국이 자랑스러운 국가로서 어디를 나가든지 간에 대한민국 하면 이제는 그 대단한 나라라고 해줄 수 있는 것에는 아마 저는 우리 독립운동사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독립운동의 역사는 모두가 우리의 독립이 불가능하다고 할 때 희망을 놓지 않고 지속적으로 독립운동을 전개한 그런 지난한 과정이 있었죠. 무수한 실패와 도전 끝에 도전을 지속적으로 한 것. 그리고 그 독립운동이 인간의 자유와 세계의 평화를 지향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에서 우리가 자긍심을 갖고 나라의 발전을 이어오고 지금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는 건데요. 이것이 좀 더 이것의 의미를 찾는 것에 아마 조수왕 선생님의 대한독립선언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데 우리가 과연 오늘 조수왕 선생님의 생각 그리고 대한독립선언에 서명하셨던 그 많은 분들의 의지를 얼만큼 이어가고 있는지는 많이 반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역사를 그냥 뭐 그때 그랬어 하는 한 줄로 기억한다면 그 역사는 그저 화석이 지나지 않죠. 그냥 우리가 가는 박물관 속에 있는 전시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역사가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삶의 한순간 한순간에 기억되고 그것이 우리 삶의 이정표가 됐을 때 살아있는 역사가 되고 대한민국 그리고 세계가 좀 더 나은 세상으로 나가는 힘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이 역사가 정말 여러분 마음속에서 살아 숨쉬기를 바라고요. 사실 앞에서 말씀하신 우리 조승래 의원님이나 이종찬 원장님 말씀은 거의 뭐 그 학술회의의 발제문 같은 그런 말씀이었지만은 제가 이렇게 짧은 단견 이런 걸 얘기하러 나온 거 그래도 용기를 내서 나온 거는 크게 봐주시고 부끄럽지만 이 축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주경 의원님 말씀 잘하시는데 왜 안 하신다고 그러셨어요? 말씀 잘하시구만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자, 사실은 그리고 오늘 좀 뜻깊은 날이라고 제가 생각이 드는 것은 아까 이종찬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중화민국 이종찬 원장님이 창에서 태어나셨잖아요. 그리고 국회 그 45년 해방되고 나서 국내에 귀국하셨을 때 오셨을 때 환국하셨을 때 그 당시 중화민국이죠. 중화민국에서 어쨌든 간에 많은 도움을 또 주셨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고 우리가 독립수행을 하는데 그다음에 장개석 정부에서도 뭐 지원했다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고 그런 부분은 뭐 분명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자리에 도움을 주셨는데 오늘 중화민국 대만 대표부 대사분께서 참석을 해주셨어요. 굉장히 뜻깊은 전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양광중 대만 대표부 대사님을 모셔서 축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심찬 박수로 좀 모셔주기 바랍니다. 韩国国会议员周生类赵树王先生纪念事业会理事长周英类，国家报讯处首尔地方报讯厅罗志婉厅长，
李宗赞理事长、以驻亲议员金宇东理事长、各位贵宾、各位女士、各位先生，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국회 저승래 의원님, 조성한 선생기념사업회 저인의 이사장님, 국가보훈처 서울지방보훈청 나침만 청장님, 이정찬 이사장님, 윤주경 의원님, 김을동 이사장님, 그리고贵宾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주 한국 대표부 대표 양광종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저는 주한국 대만 대표부 대표 양광중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本人很高兴能应邀出席大韩独立宣言书宣布104年周年纪念典礼，并致辞。尤其刚与各位共同听读大韩独立宣言书，更觉得这是一场意义非凡、感触颇深的纪念典礼。在此，谨向起草大韩独立宣言书及投身大韩民国独立运动的赵树昂先生及先人们深致最崇高的敬意。 대한독립선언서 선포 104주년 기념시에 참석하여 축사를 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특히 여러분과 함께 대한독립선언서를 들었다니 더욱 기쁘고 감명 깊은 기념식이라 생각됩니다. 대한독립선언서 초안을 작성하며 대한민국 독립운동에 기여한 조성한 선생과 선녀들에게 삼가 최고의 경의를 표합니다. 中华民国与大韩民国历史渊源深厚，赵树昂先生提倡的三军主义，与我国国父孙中山先生的三民主义内涵有许多相似之处。回顾历史，中华民国政府支持、资助韩国独立运动及建国。二次大战以后，并肩抵抗共产主义，相互扶持，成功推动经济发展及民主化，成为区域经济及民主典范。 중화민국과 대한민국은 역사적 유대가 깊으며 조성한 선생이 제창한 삼균주의 사상은 중화민국 국부 성문 선생의 삼민주의와 많은 유사점을 갖고 있습니다. 역사를 돌이켜보면 중화민국 정부는 한국의 독립운동과 건국을 지지하고 후원했으며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양국은 공산주의에 함께 맞섰고 상호 지원하며 경제 발전과 민주화를 성공적으로 이룩하여 역내 경제 비민주주의의 모범이 되었습니다. 台韩同享自由、民主及人权等普世价值，友谊与合作源远流长。在经贸方面，2022年双边贸易总额达564亿美元，台韩互为第5大贸易伙伴。 在观光旅运方面，2019年疫情爆发前，台韩赴访突破245万人次，互为第3大观光客的来源国。两国在各领域的交流合作稳健成长，成果有目共睹。期盼两国持续深化各领域的交流互动，共同维护包括 台海及韩半岛在内的区域和平稳定，坚定捍卫自由、民主及人权等普世价值，强化印太地区经济的韧性与繁荣。 대만과 한국은 자유, 민주, 인권 등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있으며 오랜 기간 우정과 협력 관계를 맺어왔습니다. 경제 무역 측면에서 대만과 한국은 상호 5대 무역 파트너로 2022년 양자 무역 총액은 564억 달러를 달성했습니다. 관광 분야에서는 대만과 한국은 상호 3대 외래 관광객 유치국으로 코로나 이전인 2019년 상호 방문 객수는 245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양국의
분야 교류 협력을 경실하게 성장하여 성과를 거둔 바 양국이 각 분야 교류를 강화하여 대만 해협 및 한반도를 보호한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함께 도모하고 자유, 민주, 인권 등 보편적 가치를 수호하여 인도 태평양 지역의 경제 회복력과 방향을 강화하기를 희망합니다. 在大韩民国3.1独立运动及临时政府成立迎来104周年的此刻，举办大韩独立宣言书纪念典礼及学术大会，缅怀及传承赵树昂先生的革命精神及独立奋斗史，深具意义。 대한민국 3.1 독립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4주년을 맞이한 지금 대한독립선언서 기념식 및 학술대회를 개최하여 조성한 선생의 혁명 정신과 독립운동 역사를 기리고 정승하는 것은 큰 의미를 갖습니다. 谨祝此次学术大会顺利圆满，成果丰硕。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학술대회가 원만히 진행되어 많은 성과를 이루길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이 해주셨고요. 그 중국 본토에 가면은 독립투쟁의 역사가들이 많이 있고 또 대만에 가면 우리 독립운동 관련 자료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다고 저는 듣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 연구자들이 대만에 가서도 많은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우리 대북부에서도 많은 도움과 지원을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축사 마지막입니다. 우리 그 대한독립선언서를 쓰신 분이 조상 선생이신데 조상 선생의 정신을 젊은이들과 함께하는 삼균주의 청년연합회 이혜영 회장님께서 나와서 축사를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삼균주의 청년연합회장 이혜영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조소왕 선생님께서 76년 전에 만드신 청년 동맹이라고 있습니다. 조소왕 선생님께서 그때 청년 동맹의 초대 회장을 하셨습니다. 그 단체의 맥락을 이어서 2021년 2년 전에 제가 2대 회장으로 활동을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주변에 청년연합회가 있다, 그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 몇 살까지 청년이냐 이런 말씀을 좀 하십니다. 39살까지냐 뭐 이렇게도 질문을 하시고 그런데 뭐 마음이 청년이면 청년 아니겠습니까? 저희 작년에도 부산 봄에 부산에서 행사를 할 때도 축사를 해주신 그 동명대학교 총장님께서 이 자리에 청년은 없고 4050, 60 세대만 있네 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뭐 저는 마음이 청년이면 청년이다라고 생각을 하였고요. 그리고 또 외람되지만 올해 제가 경영대학원 그 석사과정 MBA 과정에서 원호 회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 작은 소임을 하게 되면서 주위를 돌아보니 2030 학생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 단체 회장을 하는 계기로 2030 회원들을 좀 유치해 볼까 그런 또 생각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2030 그 MZ 세대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저희 세대하고는 다르게 교과서를 통해서 학교에서 이미 조상 선생님에 대해서 배웠고 삼균지에 대해서도 알고는 있더라고요. 그리고 공무원 시험을 공부했던 친구들도 아 조상 선생님 안다. 그 대단한 분에 대한 활동을 하시느냐 뭐 이렇게 좀 대단하게 생각하고 응원을 하는 그런 이제 젊은이들이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2030 세대 그 회원 유치가 좀 용이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좀 해보고 이제 열심히 이제 회원 유치를 위한 활동을 또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행사에는 이러한 영광스러운 좋은 자리에 2030 MZ 세대들이 이제 함께 자리를 메우는 날들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상상을 하면서 축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바쁘신 일상에도 불구하고 대한독립선언서 선포 104주년 기념식에 귀한 시간을 내어주신 귀빈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런 영광스러운 자리에 함께할 수 있어서 더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올해는 대한독립선언서 선포 104주년이기도 하고 김상옥 의사 일대천 전쟁의 승전 100주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1923년 관동 대지진 조선인 대학살 100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이를 기념하는 행사는 정부 차원에서 대대적으로 해야지 마땅하겠지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조소왕 선생님 기념사업회와 우리 삼균주의 청년연합회가 주관을 해서 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민족 정기를 바로 만들고자 그리고 지키고자 하는 마음에서 이번 행사를 계속 이어가고자 합니다. 대한독립선언서는 최초의 독립선언서이었고요. 삼균주의의 배태가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헌법에 녹아있는 이 삼균주의 정신을 제대로 실현하지 못하는 불공정한 사회에 살고 있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현 우리 사회는 경제적 양극화로 부자와 빈자,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균형이 깨진 지 오래입니다. 정치적으로는 진보와 보수 사이 이념적 불균형으로 국론이 분열되어 있다라고도 볼 수 있고 MZ세대라는 2030 세대와 기성세대 사이의 가치관의 간극도 커져 있으며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균형이 무너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러한 시대의 삼균주의는 공정한 사회, 통합과 협치, 즉 공화를 이룰 수 있는 우리 사회의 보편적인 원칙으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2부에서 삼균학계 학술대회 대주제를 조소왕 혁명 정신과 독립투쟁으로 정해서 조소왕과 한나 알렌트, 박열 선생, 최저영 선생을 조명하는 또 다른 시각 속에서 독립투쟁의 정신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학술대회 준비에 고생하신 우리 학술위원님, 발표 토론자 교수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대한독립선언서의 정신이 이 시대의 젊은이들에게 굳건한 정신적 지지를 다잡는 역할, 그리고 오늘날 민주공화국을 계승하는 지치지 않는 원동력이 되기를 바라면서 저희 단체도 지치지 않는 젊은이들의 열의로 소임을 다하고자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년에는 젊은 처녀 총각들 좀 많이 모시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렇게 많은 분이 축사를 해주셨습니다. 근데 오늘 또 뜻깊은 행사는 그동안 이렇게 삼균학회라든지 이런 독립과 관련된 기업 사업들에 대해서 많은 후원을 해주고 도움을 주신 분들에 대한 감사와 공로패 수여식이 있겠습니다. 일단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수여를 하기 위해서 조인래 삼균학 기사님께서 나오셔가지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순서는 공로패, 감사패, 그다음 임명장, 그다음에 위촉장 이런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공로패를 받으신 스님이 두 분이 계신데 사찰에 우리 순국선열이나 애국지사들의 분들을 모셔서 그분들을 헌창하는 어떤 그런 행사들을 계속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뜻깊은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일단 공로패를 먼저 받으신 분들을 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불교 일화종 총무원장이신 보경 원담 스님께서 나와주시고요. 네, 나와주십시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공로패 세계 불교 일화종 총무원장 보경 원담 귀하는 순국선열 애국지사 호국 사찰 사업에 적극 후원해 주심으로써 조소왕 선생의 숭고한 가치를 위한 지대한 공헌을 취하는 뜻에서 대한독립선언서 선포 104주년 삼균학계 창립 48주년을 기념하여 감사의 뜻을 모아 이 패를 드립니다. 대한민국 104년 2월 1일 삼균학회 조소왕 선생 기념사업회 이사장 조인래. 네,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은 또 공로패 수여가 있으시겠습니다. 대한불교 연합조계종 종정 불산 해일 스님이십니다. 예, 스님 나와주시죠. 예, 공로패 대한불교 연합조계종 종정 불산 해일 귀하는 순국선열 애국지사 호국 사찰 사업에 적극 후원해 주심으로써 조소왕 선생의 숭고한 가치를 위한 지대한 공헌을 취하는 뜻에서 대한독립선언서 선포 104주년 삼균학회 창립 제48주년을 기념하여 감사의 뜻을 모아 이 패를 드립니다. 대한민국 104년 2월 1일 삼균학회 조소왕 선생 기념사업회 이사장 조인래.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잠깐 듣고 계시고요. 다음에 이제 감사패 수여가 있겠습니다. 사실 이거 굉장히 좀 뜻깊은 행사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 주한 에스토니아 대사관의 공관 차석이신 마르틴 메테스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패 수여식이 있겠습니다. 감사패 주한 에스토니아 대사관 공관 차석 마르틴 메타스. 귀하는 한국 에스토니아 양국 관계에 우호적인 역사 자료를 규명하는 데 지대한 공헌을 하셨기에 이를 치하는 뜻에서 대한독립선언서 선포 104주년 3균학계 창립 40발전을 기념하여 감사의 뜻을 모아 입회를 드립니다. 대한민국 104년 2월 1일 3균학회 조수상선생 기념사 앞에 이사장 조인래. 다음에 국학인물연구소 소장 조준희 소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패 국학인물연구소 소장 조준희. 귀하는 한국 에스토니아 양국 관계에 우호적인 역사 자료 발굴하는 데 지대한 공헌을 하셨기에 이를 치하는 뜻에서 대한독립선언서 선포 104주년 3균학계 창립 제48주년을 기념하여 감사의 뜻을 모아 입회를 드립니다. 대한민국 104년 2월 1일 3균학회 조상선생 기념사 앞에 이사장 조인래.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또 임명장 수여가 있겠습니다. 네, 우리 보경 원남수님 잠깐 나와주시겠습니까? 임명장, 예, 보경 원남수님 네, 나오시죠. 네. 나오시죠. 임명장 세계 불교 일화종 총무원장 보경 원담. 귀하를 사단법인 조상선생 기념사 앞에 순국선열 애국지사 호국사찰 세계 불교 일화종 서산사 민족정기 선양단장에 임명합니다. 대한민국 104년 2월 1일 3균학회 조상선생 기념사 앞에 이사장 조인래. 예. 네. 다음에 마지막으로 위촉장 수여식이 있겠습니다. 우리 이혜영 변호사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촉장 변호사 이혜영. 귀하를 사단법인 조상선생 기념사 앞에 고문 변호사로 위촉합니다. 대한민국 104년 2월 3균학회 조소왕 기념사 앞에 이사장 조인래.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상 받으신 분들은 잠깐 앞으로 좀 나오실래요? 기념 촬영을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깐 그 사찰에서 독립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들과 관련되어지는 이제 그 여러 가지 행사들을 많이 준비하고 계신가 봐요. 그래서 그 조상선생 기념사 앞에 3균학회에서 이분들에 대해서 이제 공로패를 증정하는 순서를 가졌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사진 촬영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진 촬영해 주시고요. 네, 열심히 사진을 찍고 계십니다. 네, 사진. 예. 네, 됐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자, 단상으로 내려와 주시죠. 예. 자, 다음은 우리 이렇게 그 대한독립선언서 104주년 기념식 및 학술회의가 있는데 이 사업들이 앞으로도 날로 계속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만세 삼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세 삼창에는 우리 백야 김좌진 장군 기념사 앞에 김을동 고문님께서 늘상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을동 의원님께서 만세 삼창을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이 세계 10기권 안에 드는 이런 강대국이 될 때까지는 우리 순국 선열들, 애국지사들의 나라 사랑에 조국 광복의 염원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 염원을 담기 위해서 제 손주들 이름을 대한민국 만세라고 지었습니다. 그걸 아주 잘 자라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국민의 염원과 우리 순국 선열들의 염원, 대한민국의 부국 강병을 위해서 자, 모두 만세 일어서시죠. 세 번을 모두 일어서시죠. 우렁차게 만세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말씀 대한민국 만세하면은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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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주십시오. 자, 대한민국 만세! 만세! 대한독립 만세! 만세! 대한민국 일대 강국 되기 위한 만세! 만세!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잠시 후 기념 촬영이 있겠습니다. 일단 촬영하실 분들 앞으로 좀 나와주시고요. 다 나오셔도 됩니다. 이제 촬영이 있으시니까 다 앞으로 나와주시죠.